구독자 500명을 맞이해서 채널명을 좀 바꿔봤어요. 저희 딱 느낌이 이제 이웃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변호사 언니들이다 보니까 이웃집 변호사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제 이웃집 변호사로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는 저희가 연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왜 변호사가 되었는가, 왜 개업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변호사 직업으로 추천할 것인지 그렇게 3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어제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지금 우리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 도대체 몇 번의 시험을 봐야지 여기에 올 수 있는지 셀 수도 없죠. 그건 심지어 그 시험에서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실수라는 게 아예 시험을 안 봐버렸어. 내지는 뭐 아예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시험에 들어갔다거나 그런 게 없이 꾸준하고. 아니야, 있긴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긴 해.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명진이도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시험은 없었겠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왔겠어. 아니야? 아, 여기 좀 안 되네, 이게. 잘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근데 그런 다른 길을 걸어온 거야. 그리고 그런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은 주혜 변호사는 항상 좀 있어 왔던 거지. 그치. 한 번도 그렇게 확 미끄러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지. 이게 변호사가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험을 거쳤다면 뭔가 내가 그거를 해내게 한 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생각해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동력이 무엇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초등학교 때 법원에 단체로 견학을 간 거예요. 근데 법원에 모의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고르래요. 근데 제가 보니 그때도 약간 불량 욕심이 있었나 봐. 불량? 뭐가 제일 대사가 많은 걸 골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직 저학년이고 뭘 잘 모르니까 고른 게 피고인인 거예요. 도시락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도시락을 훔쳐먹었냐. 근데 제가 훔쳐먹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 대사가 이거였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훔쳐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너무 말을 잘한다. 학생은 진짜 이런 법조인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 한마디가 있었던 거죠. 불을 질렀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사실 변호사가 된 건 아니죠. 이제 그 다음 2단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말이야. 이거 먼저 라떼는 말해야지. 그러려면 책을 봤어야 됐어요. 자기계발서 내지는 그런 위인전 같은 느낌의. 그걸 제가 맞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집에 가면 탁자에 놓여있어. 자기계발서. 나는 이렇게 하버드 갔다 뭐 이런 거. 그 중에서도 어제 생각해 몇 번을 읽었나 생각해보니까 100번으로는 부족해. 1000번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정말 책을 여러 번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분들의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평판과는 변론으로 고순덕 변호사의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맞아. 없다라는 책이 있고 음식 갈아먹은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이거 하면 나의 이 책이 지금 그려되잖아. 홍정욱 교의 7막 7장.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해 줄 거거든. 요약을 하면 정말 간단해요. 고순덕 변호사님 고시 3개를 다 패스했어요. 사법고시를 붙고 나서 그럼 나머지 공부는 왜 하나? 지금 아니면 이거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딱히 뭘 할 건가? 아, 공부하자. 이런 판단법을 내세웠다는 게 포인트고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다 반찬을 잘라서 비빔밥으로 해서 드셨대요. 굉장히 저를 딱 사로잡은 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에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거에 되게 그걸 저에게 딱 심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구나. 공교롭게 두 분이 다 변호사가 되신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네? 이런 게 한번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뭘 할 건데? 생각해봤을 때 딱히 뭐가 없네? 그럼 당연히 이거 2단계는 통과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걸 항상 해왔던 거예요. 정도를 걷는 그런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는 학생인데 이제 거기다 열심히라는 게 뭔가 한번 해야겠다는 게 더해지고 그러면 일단 2단계는 통과하고 생각하자. 뭐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니까 기특하다. 그래 착하지. 기특. 착하지. 이렇게 착하죠. 너무 대견해요. 근데 마지막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장 많이 알고 잘 아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맞는 조언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너가 전문직을 해야지 너가 앞으로 너가 일을 하고 싶은 데 일을 하고 네가 쉴 수 있을 때는 쉴 수 있을 거다. 내가 보기에는 넌 암기형이다. 이제 알았다. 수학과학이 아니었다. 이 정도 투자했는데 아니면 아니다. 수능설에 나와요. 저희 암기왕인 얘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법대에 진학한 대로 이제 스쿨이 이제 막 도입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너는 영어도 좀 할 수 있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로스쿨이다. 빨리 가자.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가서 빨리 로스쿨에 가서 된 다음에 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보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뭔가 진로를 정할 때 인생 선배들의 조언은 항상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사회에는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부에 의한 압력? 아버지가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냥 선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게 꿈이었는데 네. 어울려. 그 이후로부터는 일관되게 뭐 법조인 이런 식으로 장래 희망을 삼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부를 졸업할 즈음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는 학자의 길을 걷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대학원 수업들을 첨강을 하러 다니면서 실제로 4학년 1학기 때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너는 공부를 해라 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진짜 내 욕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언제든지 학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되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학자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먼저 되고 그때 가서도 공부가 계속 하고 싶으면 학자의 길을 걷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박사과정도 바로 이어서 수료를 빨리 했죠. 되게 재미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새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왜냐면 저도 학부에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의 선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학부를 졸업할 시점에 두 번째 선택이 있었던 건데 저는 이렇게 막 평탄하게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방금 어떻게 보면 하영 변호사도 그런 코스였던 거야.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냥 문과라면 법대를 문과라면 당연히 법대를 잘해야지 가고 이런 분위기죠. 뭔가 갑자기 막 여기서 저는 이제부터 뭐 체육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베이킹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잘안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저는 인문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좀 사회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고 대학 가서도 계속 그런 게 좀 갈팡질팡했었어요. 왜냐면 법은 좀 딱딱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서 사실을 하기로 한 결심을 한 거는 공부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는 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학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취직을 준비하거나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은 법대를 가서 하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자. 그러다가 이제 좀 사실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로스쿨을 갈 거냐라는 선택의 기로가 왔어요. 어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로스쿨은 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좀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그거를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나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왜 이거를 둘 중에 하나든 뭐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라는 게 남을 돕기 가장 쉬운 직업이잖아요. 그때 헌재에서 하는 그 공개 변론을 보러 갔어요. 그 당시에 군형법에 관련된 조항이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그런 소수자들의 언어를 법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데에 간격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중간의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적인 언어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거를 재판관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내가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는 게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 제도권 밖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가장 힘이 있는 언어가 법이라면 그 힘을 내가 가져와서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게 됐고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남들이 좋다는 직업,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길에 대한 걸 보다 보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또 이렇게 말하는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계기가 되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혹시 변호사를 되고 싶은 분들에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컨텐츠 재밌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모셨다면 저희 채널 되게 재밌고 유익한 거 많이 올라오니까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